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묘지. 무당복을 입은 여자의 얼굴이 숨이 멎은 듯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할머니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명동 귀신이라고 들어봤어요? 순간 무당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설마 그 전설에? 맞아요. 나예요. 저 멀리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복수의 진짜 결말은 75세의 최복수 할머니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작은 체구의 순백색 머리를 가진 할머니는 누가 봐도 착하고 온화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2024년 겨울 할머니에게 큰 일이 생겼습니다. 아들 최진수의 사업이 완전히 망한 거였죠.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던 아들은 대형 프로젝트 실패로 5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거래처가 파산하고 직원들 월급도 못 주는 상황이었습니다. 집까지 경매로 넘어갈 위기였어요. 며느리는 못 살겠다며 이혼하자고 난리였고 손자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게 될 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결국 평생 모은 돈 3천만 원을 아들에게 줬지만 빚을 갚기엔 턱없이 부족했죠. 그때 동네 이웃이 무당을 소개해 줬어요. 복수 할머니, 유명한 무당이 있어요. 신기가 엄청나대요. 할머니는 평소 같으면 믿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죠. 결국 무당을 찾아갔어요. 화려한 옷을 입은 무당이 말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어. 집안에 큰 내군이 꼈구만.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조상묘가 잘못됐어. 빨리 굿을 해야 해. 3천만 원이면 아들일 해결될 거야.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꺼냈습니다. 있는 돈 전부를 털어 굿을 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럴 때마다 무당은 계속 굿을 요구했고 할머니는 평생 모은 돈과 집까지 담보로 잡고 굿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이 수법 낯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무당은 몰랐습니다. 할머니의 숨겨진 정체를. 지금부터 시작되는 할머니의 복수,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복수 할머니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최복수 할머니의 두 번째 복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초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서울 강북구 우이동이 낡은 빌라 월세방에서 살고 있었어요. 작은 방 하나, 부엌 하나뿐인 공간이었죠. 창문도 작아서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 작은 공간에서 18년을 살았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홀로 살아왔죠. 어느 날 오전 10시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할머니가 문을 열었더니 아들 최진수가 서 있었습니다. 45세의 진수는 완전히 지쳐 보였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죠. 평소보다 10kg는 빠진 것 같았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아들을 보자마자 가슴이 철렁했어요. 뭔가 큰일이 생긴 게 분명했죠. 진수야, 무슨 일이야? 들어와. 진수는 방으로 들어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한참을 말을 못했어요. 할머니는 물을 떠다 진수에게 줬습니다. 물 마시고 천천히 얘기해. 진수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회사가
망했어요. 회사가 망했다고? 어쩌다가? 경기도에서 진행하던 아파트 프로젝트가 완전히 실패하는 바람에 거래처가 파산했어요. 진수는 3년 전부터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업이 순탄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작은 빌라 리모델링부터 시작해서 점점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됐죠.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가 문제였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의 중형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였고 진수의 회사는 하청을 받았죠. 총 계약금 10억 원짜리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원청업체가 갑자기 파산했어요. 진수는 이미 자재비와 인건비로 2억 원을 썼죠. 하지만 원청업체로부터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은행 대출도 3억 원이 있었어요. 총 8억 원의 빚을 지게 된 거죠. 직원들한테 3개월째 월급도 못 줬어요. 그럼 집은? 경매로 넘어갈 것 같아요. 이미 은행에서 독촉장이 왔더라고요.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소희는 뭐래? 이혼하재요. 자기는 더 이상 못 버티겠대요. 며느리 이소희와 아들 진수는 결혼한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원래 둘은 사이가 아주 좋았어요. 하지만 아들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둘의 사이는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소희는 매일 진수를 탓했어요. 당신 때문에 준호까지 이게 무슨 고생이에요? 잘 다니던 학원 다 끊고 친구들이 자꾸 수군거린대요. 당장 내일까지 다음 학기 등록금도 내야 하는데 이대로라면 잘 다니던 학교를 냅두고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야 하게 생겼다고요. 손자 준호는 11살이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었죠. 할머니가 가장 아끼는 손자였어요. 하나뿐인 아이인데다 똑똑하고 공부도 잘해서 등록금이 비싸긴 해도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사립초등학교에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수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준호가 다니던 학교와 학원마저 다닐 수 없는 위기에 처해진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진수야, 얼마나 필요하니? 엄마,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얼마냐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소한 3억은 있어야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어요. 3억 원. 할머니에게는 없는 돈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은 6천만 원이 전부였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받은 보험금과 연금을 모은 돈이었죠. 할머니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곤 통장과 도장을 꺼냈어요. 진수야, 이거 가져가. 엄마, 이건 엄마 노후 자금인데. 괜찮아. 아들만 잘 되면 돼. 진수는 통장을 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꼭 갚을게요. 아니다. 그냥 가져가. 아들이 힘들면 엄마가 돕는 게 당연하지. 진수는 통장을 꼭 쥐고 일어났어요. 엄마, 다녀올게요. 빨리 처리해야 해서요. 그래. 조심히 다녀오렴. 진수가 나간 후 할머니는 빈 서랍을 바라봤습니다. 6천만 원. 평생 모은 돈이 사라졌지만 후회는 없었죠.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6천만 원으로는 부족했어요. 5억 원의 빚을 갚기엔 턱없이 부족했죠.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주일 후 이웃 김순자가 찾아왔어요. 55세의 순자는
같은 빌라 위층에 사는 이웃이었습니다. 할머니보다 20살 어렸지만 친하게 지냈죠. 순자는 명랑하고 수다스러운 성격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복수 언니, 요즘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응, 순자야. 아들이 하던 사업이 망해서 걱정이 많아. 아이고, 그러셨어요? 많이 힘드시겠네요. 순자는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그럼 제가 아는 분 소개해 드릴까요? 아는 사람, 누구? 우리 동네 우이동 산기슭에 유명한 무당이 있어요. 천기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신기가 엄청나대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난 그런 거 안 믿어. 아니, 언니, 저도 거기서 애군 풀었다니까요. 순자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사실 제 남편도 3년 전에 사업이 안 됐었어요. 그때 천기 선생님한테 가서 구슬했는데 그 후로 사업이 잘 됐어요. 정말이야? 네, 정말이에요. 천기 선생님은 예지력이 있어요. 미래를 볼 수 있대요. 할머니는 평소 같으면 믿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죠. 아들이 5억 원 빚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이혼하려 하고 손자는 학원도 못 다니고 할머니는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괜찮을까? 괜찮고 말고요. 제가 전화번호 드릴게요. 꼭 가보세요. 천기 선생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순자는 핸드폰에서 번호를 찾아 할머니에게 보여줬습니다. 할머니는 그 번호를 종이에 적었어요. 순자가 떠난 후 할머니는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천기당 010.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였지만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더니 수화기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천기당입니다. 저, 김순자 씨 소개로 전화드렸어요. 아, 순자 씨 소개시군요. 어떤 일로 오시려고 하세요? 아들이 사업이 안 돼서요. 아이고, 많이 힘드시겠어요. 내일 오전 10시에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가겠습니다. 주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조심히 오세요. 전화를 끊자마자 문자가 왔습니다. 서울 강북구 우이동 산 47번지 천기당. 다음 날 오전 9시 30분 할머니는 집을 나섰어요. 버스를 타고 우이동 산기슭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산길을 따라 10분을 걸어 올라갔죠. 숨이 차올랐어요. 75세의 나이에 산길을 오르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더한 것도 할 수 있는 마음이었죠. 마침내 도착했어요. 낡은 한옥 건물이 보였습니다. 건물 입구엔 천기당이라는 빨간 글씨의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향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밖은 낮이었지만 내부는 밤인 것처럼 어두웠습니다. 붉은 초가 여러 개 켜져 있었고 벽에는 부적들이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제단이 있었고 과일과 떡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안쪽 방문이 열렸습니다. 빨강과 금색이 섞인 화려한 한복 스타일의 무당복을 입은 50대 여성이 나왔습니다. 머리에는 금색 장식이 달린 관을 쓰고 있었고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가 걸려 있었어요. 무당 천기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천기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전화드린 네, 알아요. 앉으세요.
할머니는 제단 앞 방석에 앉았고 천기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천기는 할머니를 한참 바라봤어요. 눈을 가늘게 뜨고 무언가를 보는 듯한 표정이었죠. 할머니, 네? 이미 알고 있었어요. 뭐를요? 집안에 큰 내군이 있으시죠?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맞아요. 그걸 어떻게... 저는 다 보이거든요. 할머니 뒤에 검은 기운이 보여요. 조상님이 화가 많이 나셨네요. 천기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드님 사업이 망했죠. 네, 빚을 크게 진 것 같은데. 한 5억 원으로 보이네요. 며느리는 이혼하려 하고 손자는 학원도 못 다니고요. 할머니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정확히 맞는 말이었죠. 어떻게 다 아세요? 제가 보는 겁니다. 신이 제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천기는 일어나 제단 앞으로 갔습니다. 향을 피우며 주문을 외웠어요. 이건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풍수 때문이에요. 조상님 묘가 잘못됐어요. 묘가요? 네. 묘 자리가 흉지예요. 그래서 자손이 고생하는 겁니다. 천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빨리 굿을 해야 해요. 늦으면 더 큰 화가 옵니다. 큰 화요? 아드님뿐만 아니라 손자까지 망합니다. 대가 끊어질 수도 있어요.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손자까지? 그러면 굿은 얼마나 드나요? 큰 내군이니까 큰 굿이 필요해요. 천기는 잠시 생각하는 척하더니 말했습니다. 3천만 원입니다. 할머니는 숨이 막혔습니다. 3천만 원. 아들에게 준 돈의 절반이었어요. 남은 돈 3천만 원이 전부였죠. 그렇게 많이 드나요? 할머니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드님과 손자님의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천기는 더욱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 하시면 아드님은 파산하고 감옥까지 갈 수 있어요. 손자는 학교도 못 다니게 되고요. 감옥이요? 그럼요. 빚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어요. 할머니는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이 감옥에? 우리 준호가 학교를 못 다니게 된다고? 천기의 말이 할머니의 불안을 자극했어요. 할머니 결정하세요. 지금 안 하시면 후회하실 겁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통장과 도장을 꺼냈습니다. 남은 돈 3천만 원이 들어있는 통장이었죠. 알겠어요. 굿. 해주세요. 잘 결정하셨어요. 다음 주 토요일에 굿을 진행하겠습니다. 천기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통장과 도장을 건넸고 천기는 그것을 받아 서랍에 넣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에 오세요. 준비물은 제가 다 준비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천기당을 나섰습니다. 산길을 내려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3천만 원. 남은 돈 전부를 준 거죠.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손자를 위해서라면. 일주일 후 토요일 할머니는 다시 천기당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아들 진수와 며느리 소혜, 그리고 손자 준호도 함께였어요. 천기는 화려한 굿을 준비해놨습니다. 제단 앞에는 과일과 떡, 술이 가득 놓여 있었어요. 천기는 무당복을 입고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징을 치고 방울을 흔들고 주문을 외쳤죠. 조상님, 후손들이 고생하고 있사옵니다.
애군을 풀어주소서. 청기는 격렬하게 춤을 췄습니다. 머리를 흔들고 몸을 떨고 소리를 질렀죠. 2시간 동안 굿이 계속됐습니다. 할머니 가족은 긴장되는 표정으로 조용히 지켜봤어요. 굿이 끝나자 청기는 땀을 뻘뻘 흘리며 말했습니다. 조상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묘를 옮겨야 한대요. 지금 자리가 흉지라서 자손이 고생한다고요. 묘를 옮기면 사업이 잘 될까요? 네, 조상님이 약속하셨어요. 묘를 옮기고 이장굿을 하면 3개월 안에 사업이 풀린다고요. 진수와 소희는 눈을 반짝였어요.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죠. 하지만 청기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오늘 굿으로 애군은 조금 풀렸어요. 하지만 완전히 풀려면 추가 굿이 필요합니다. 또 굿을 해야 한다고요? 예? 이번에 한 건 기본 굿이에요. 본격적인 이장굿을 하려면 청기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2천만 원이 필요해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또 2천만 원? 하지만 더 이상 돈이 없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다 써버렸죠. 저는 더 이상 돈이 없어요. 그럼 어쩌죠? 지금 안 하면 아까 한 굿도 소용없어요. 청기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진수가 입을 열었어요. 제가 대출을 받아보겠습니다. 여보, 지금 빚도 5억인데 대출을 더 받아? 엄마가 3천만 원이나 주셨잖아. 우리도 뭐라도 해야지. 결국 진수는 할머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한 달 후 2번째 굿이 열렸어요. 이번에는 더 화려했습니다. 청기는 더 격렬하게 춤을 췄죠. 4시간 동안 굿이 계속되었고 굿이 끝나자 청기가 말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조상님이 용서하셨어요. 이제 곧 사업이 풀릴 거예요. 정말요? 가족들은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됐죠. 은행에서는 계속 독촉장이 왔고 직원들은 월급을 못 받아 항의했습니다. 심지어 며느리 소희는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할머니는 다시 청기를 찾아갔습니다. 무당 선생님, 아무것도 안 좋아졌어요. 그럴 리가요. 분명 좋아질 건데. 한 달이 지났는데 아들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아, 혹시 할머니가 무언가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 조상님께 매일 기도했어요. 그렇다면 제가 다시 한번 봐야겠네요. 청기는 제단 앞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눈을 떴어요. 아, 알겠습니다. 뭐가요? 한 번 더 해야겠어요. 마지막이에요. 또요. 예? 이번이 정말 마지막입니다. 이번에 하면 완벽하게 풀려요. 청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3천만 원 추가로 주시면 됩니다. 할머니는 손이 떨렸습니다. 또 3천만 원, 총 8천만 원. 평생 모은 돈 3천만 원과 집 담보대출 2천만 원을 이미 줬는데 이제 또 3천만 원이라니. 저는 더 이상 정말 돈이 없어요. 할머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5천만 원을 쓰셨어요. 여기서 포기하시면 그 돈이 다 날아가요. 청기의 말이 할머니를 압박했어요. 마지막이에요. 이번만 하시면 정말 끝입니다. 3개월 안에 아드님 사업이 풀린다고 조상님이 약속하셨어요. 정말 마지막인가요? 네, 제가 보증합니다.
할머니는 결국 집을 담보로 3천만 원을 추가 대출 받았습니다. 총 8천만 원을 천기에게 준 거죠. 평생 모은 돈과 집까지 담보로 잡힌 돈이었습니다. 세 번째 굿이 열렸어요. 이번에는 가장 화려했습니다. 천기는 6시간 동안 굿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5억 원 빚에 시달렸고 며느리는 이혼 서류를 준비했죠. 손자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게 됐습니다. 할머니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8천만 원. 평생을 모은 돈을 다 잃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방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천기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조상 묘가 잘못됐다. 풍수가 안 좋다. 애군이 있다. 할머니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8천만 원이나 썼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어요. 50년 전 1975년 할머니가 25살이었을 때죠. 그때 할머니는 명동 귀신이라 불리는 전설의 사기꾼이었습니다. 서울 명동 일대를 주름 잡았던 유명 인사였죠. 무당 사기, 투자 사기, 결혼 사기. 7가지 변장술의 달인이었죠. 한 번도 경찰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쓰던 수법이 있었어요. 먼저 피해자의 불안한 마음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을 더 키우죠. 이대로 두면 큰일 난다고 협박한 후 돈을 뜯어낸 후에도 끝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비용을 요구하죠. 피해자가 이미 돈을 많이 썼으니 조금만 더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잠깐. 이 수법. 내가 예전에 쓰던 건데? 할머니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천기가 쓰는 수법이 자신이 50년 전 쓰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사람의 불안을 이용하고 계속 돈을 뜯어내고 절대 끝을 내지 않는 것. 이건 조직적 사기단이야. 할머니는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천기당으로 가야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목적이었죠. 관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할머니는 천기당 근처로 갔어요.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맞은편 작은 카페로 들어가 천기당이 보이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서 할머니는 뚫어져라 천기당만 쳐다보았습니다. 오전 10시 첫 번째 손님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60대 할머니로 보이는 분이 지팡이를 짚고 힘들게 산길을 올라왔습니다. 30분 후 천기당을 나올 때는 굳은 표정에 더 불안한 얼굴이었어요. 오전 11시 두 번째 손님이 왔습니다. 이번엔 70대 할아버지였어요. 할아버지 역시 1시간 후 그곳을 나올 땐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그리고 오후 1시 세 번째 손님이 왔습니다. 또 60대 할머니였어요. 최복수 할머니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모두 어르신들이었죠. 모두 불안한 표정으로 들어가고 더 불안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오후 3시쯤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 2명이 천기당에 들어갔어요. 그들은 검은색 BMW를 타고 손에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을 주시했어요. 그리고는 곧바로 동네에서 택시기사를 하는 이웃 주민에게 전화를 걸어 카페로 오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 택시가 도착했고 할머니는 카페에서 나와 택시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30분 후 그들이 나왔습니다. 청기와 함께 나와서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 순간 할머니는 스마트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차량 번호판도 찍었습니다. 135버에 8472. 두 남자가 탄 차는 천기당을 빠져나갔고 할머니를 태운 택시는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한참을 달린 BMW는 서울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곤 압구정동의 고급 아파트 앞에 멈췄어요. 두 남자는 아파트로 들어가려는 듯 현관 입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몰래 그들을 지켜봤어요. 그때였습니다. 또 다른 승용차 한 대가 도착했고 50대 여자가 남자들 앞에 내렸습니다. 손에 든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가 보였죠. 천기당에서 본 봉투였습니다. 여자와 남자 둘은 서로 눈인사를 하고 함께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뉴스에서 봤지. 무속인 사기단은 보통 여럿이 한 팀으로 움직인다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건 조직적 사기야.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방에 앉아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어요. 그리고는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천기당. 하루 3-4명 어르신들 방문. 젊은 남자 2명. BMW. 강남 거주. 50대 여자. 천기당. 현금 봉투. 남자 2명과 같이 들어감. 조직적 범죄 의심. 할머니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어요. 다음 날 할머니는 다시 천기당 근처로 갔습니다. 이번에도 카페에 앉아 관찰했죠. 오전 10시, 어제 왔던 그 젊은 남자 2명이 천기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30분 후 한 60대 할머니도 천기당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천기당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창문 밖에서 귀를 기울였어요. 안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목표는 2천만 원이에요. 저 노인네가 돈이 있을까요? 제가 다 확인했어요. 집 담보로 대출 가능해요. 최복수 할머니는 스마트폰 녹음 기능을 켰어요. 조용히 녹음하기 시작했죠. 이번 달 목표는 얼만가요? 1억이요. 3명만 더 하면 돼요. 형님, 순자 씨가 또 타겟 때려온대요. 좋았어. 역시 순자 씨는 믿을만해.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웃 김순자도 공범이었던 거예요. 할머니를 천기에게 소개한 것도 계획된 것이었죠. 녹음을 마친 할머니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녹음 파일을 들어봤어요. 증거가 확실했지만 좀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할머니는 매일 천기당을 관찰했습니다. 사진과 동영상을 찍고 녹음했어요. 천기 일당의 모든 것을 기록했죠. 차량 번호와 출입 시간, 방문자 명단 10명 이상 확인, 대화 내용 녹음 5건, 고급 아파트 주소, 명품 쇼핑하는 모습. 일주일 후 할머니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75세의 늙은 얼굴이었어요. 주름이 가득하고 머리는 순백색이었죠. 하지만 눈빛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순한 할머니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50년 전 명동 귀신의 날카로운 눈빛이었죠.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천기 일당을 계속 관찰했어요. 그들의 사치 생활을 목격했죠. 어느 날 저녁 할머니는 강남 압구정동으로 갔습니다. 젊은 남자 2명이 사는 아파트였어요. 밤 8시쯤 그들이 아파트에서 나왔습니다.
천기와 함께였죠. 세 사람은 고급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그들이 와인을 마시며 웃는 모습이 보였죠. 할머니는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찍었어요. 2시간 후 그들은 근처 명품 매장으로 갔습니다. 천기는 수백만 원짜리 가방을 샀어요. 남자들도 명품 옷을 샀죠. 할머니는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밤 11시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지친 몸으로 소파에 앉아 오늘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했지만 할머니는 고민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아니면 직접 복수해야 할까? 할머니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물끄러미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주름진 얼굴, 순백색 머리. 하지만 그 안에는 50년 전 명동 귀신이 살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방 구석에 있는 낡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죠. 50년 전 사기꾼 시절 쓰던 수첩이었습니다. 가죽 표지는 낡았고 페이지는 누렇게 변해 있었어요. 할머니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7가지 변장술, 투자 사기 수법, 무당 사기 수법, 결혼 사기 수법. 할머니는 무당 사기 수법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1단계 피해자의 불안 파악, 2단계 불안 증폭, 미래 위협, 3단계 해결책 제시, 굿, 제사 등, 4단계 첫 번째 금액 요구, 5단계 추가 비용 요구, 6단계 피해자가 이미 많이 썼으니 조금만 더라고 생각하게 만들기. 할머니는 수첩을 보며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천기가 쓰는 수법이 정확히 자신의 수법과 똑같았죠. 할머니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 그만. 그 한마디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죠. 할머니는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는 사기꾼을 속이는 법 페이지를 찾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사기꾼은 욕심이 많다. 더 큰 미끼를 던지면 함정에 빠진다. 녹음과 증거가 필수다. 경찰 신고는 타이밍이 중요함. 할머니는 페이지를 넘겼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명동 귀신의 원칙. 사기는 사기꾼이 제일 잘 안다. 할머니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기는 말이야. 사기꾼이 제일 잘 알아. 할머니의 복수 계획이 시작됐습니다. 할머니는 책상에 앉아 종이에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1단계. 더 큰 미끼 던지기. 10억 있는 척. 2단계. 요지로 유인하기. 3단계. 증거 녹음. 4단계. 정체 공개. 5단계. 경찰 신고. 할머니는 계획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벽했습니다. 50년 전 명동 귀신의 실력이 아직 살아있었죠. 할머니의 눈빛은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순한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냉정하고 계산적인 명동 귀신이었죠. 다음 날 오전 할머니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옷을 갈아입었어요. 평소 입던 낡은 옷이 아니었죠. 깔끔한 정장이었습니다. 5년 전 며느리 소희가 선물해준 옷이었습니다. 명품은 아니지만 단정하고 깔끔했죠.
할머니는 머리도 손질했습니다. 동네 미용실에 가서 파마를 했어요. 순백색 머리를 단정하게 말아 올렸죠. 그리고 백화점에 갔습니다. 명품 가방을 샀어요. 루이비통 가방 150만 원짜리였죠. 할머니의 한 달 생활비였습니다. 하지만 청기를 속이기 위해서는 꼭 필요했어요. 할머니는 거울을 봤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멋진 정장, 명품 가방, 단정한 머리. 마치 부유한 할머니 같았죠. 할머니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후 2시 할머니는 천기당으로 향했어요. 청기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 할머니, 오늘 왜 이렇게 차려입으셨어요? 청기는 할머니의 명품 가방을 쳐다봤죠. 무당 선생님, 저번에 말씀하신 추가굿 하려고 왔어요. 아, 그러세요. 그런데 돈은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청기는 의아한 표정이었어요. 할머니가 더 이상 돈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사실 돈이 좀 있어요. 돈이요? 네, 남편이 남긴 유산이 있거든요. 청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유산이요? 처음엔 아까워서 안 꺼내는데요. 아들 살리려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시군요. 혹시 얼마나 되는데요? 청기는 흥분을 감추려 애쓰며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는 척 하더니 말했어요. 10억 정도요. 청기의 얼굴이 확 밝아졌습니다. 10억? 대박이었죠. 뒤에서 지켜보던 조수 2명도 눈빛을 교환했어요. 할머니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 그 정도면 정말 큰 굿을 할 수 있겠네요. 큰 굿이요? 네, 조상 대대로 쌓인 애군을 완전히 풀 수 있어요. 자손 3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고요. 청기는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 재산이면 황제굿을 할 수 있어요. 1억만 있으면 완벽하게 해드릴게요. 1억 원. 청기의 욕심이 드러났죠. 할머니는 속으로 미소 지었어요. 계획대로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신중하게 유지했죠. 1억 원이요. 생각보다 많이 드네요. 할머니, 아드님과 손자님을 생각하세요. 이 돈으로 3대가 복을 받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는 척했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굿하기 전에 제가 직접 조상묘를 확인하고 싶어요. 청기는 잠시 당황했어요. 묘는 왜요?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서요. 풍수가 정말 안 좋은지 확인하고 싶어요. 청기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1억 원. 너무 큰 돈이었죠.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럼 다음 주 토요일에 함께 가시죠. 고맙습니다. 그럼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할머니는 천기당을 나섰습니다. 산길을 내려오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계획의 첫 단계가 성공했죠. 할머니는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방금 천기당에서의 대화가 모두 녹음되어 있었죠. 할머니는 경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했고 사이버 범죄 신고 메뉴를 찾았어요. 하지만 아직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했거든요. 토요일에 묘지에서 완벽한 증거를 확보한 후 신고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할머니는 스마트폰에 경찰청 전화번호를 저장했습니다. 사기 신고 112. 그리고 지금까지 모은 모든 증거를 정리했어요.
천기 일당의 사진과 동영상 20개 이상, 차량 번호와 출입 시간 기록, 조수들의 대화 녹음 5건, 천기의 사기 수법 녹음 3건, 명품 쇼핑 모습이 찍힌 동영상, 고급 레스토랑 사진. 모든 것이 준비됐습니다.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작은 방에 앉아 50년 전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사기꾼을 속이는 법이 적혀 있는 페이지를 찾아서 읽었습니다. 모든 단계를 체크했어요. 1단계, 더 큰 미끼 던지기 10억 완료. 2단계, 함정 장소 설정, 묘지 완료. 3단계, 증거 녹음 진행 중. 4단계, 정체 공개 대기. 5단계, 경찰 신고 대기. 할머니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내가 누군지 알려줄까요? 50년 전 명동 귀신의 완벽한 함정이 준비됐습니다. 복수 D-7일. 일주일 동안 할머니는 철저히 준비했어요. 경찰서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묘지 근처 경찰서는 어디인지 112에 전화해서 신고 절차를 물어봤죠. 물론 실제 신고는 하지 않았어요. 모든 증거를 USB에 미리 복사해 두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울 앞에 서서 연습했어요. 1975년 서울 명동 귀신이라는 사기꾼 들어봤어요? 목소리 톤, 표정, 타이밍, 모든 것을 연습했죠. 완벽해야 했습니다. 드디어 토요일, 복수의 날이 돌아왔습니다. 토요일 오전 9시, 할머니는 천기당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오전 9시 30분, 검은색 BMW가 도착했고 천기와 조수 2명이 내렸죠. 할머니,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에요. 방금 왔어요. 자, 타세요. 할머니는 뒷좌석에 탔습니다. 천기가 운전대를 잡았고 조수 2명은 앞좌석과 뒷좌석에 한 명씩 나눠 앉았습니다. 30대 초반의 강민준과 박성호였습니다. 차는 출발하여 경기도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천기가 말했죠. 할머니, 오늘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요? 묘자리가 정말 안 좋거든요. 제가 풍수를 30년 봤는데 이렇게 안 좋은 자리는 처음이에요. 할머니는 스마트폰을 가방 속에서 꺼내서 조용히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대화가 녹음됐습니다. 1시간 후, 차는 경기도 양주시 외곽 묘지에 도착했어요. 한적한 산속,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4사람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여기입니다. 저기 보이는 묘가 할머니 조상님 묘예요. 천기가 가리킨 곳에는 오래돼 보이는 묘가 있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건 가짜 묘라는 것을요. 천기는 묘 주변을 돌며 풍수를 보는 척했어요. 역시 제 예상이 맞았어요. 뭐가요? 이 자리가 흉지예요, 큰 흉지. 북쪽에 산이 막혀 있고 남쪽으로 물이 흐르지 않아요. 조수 강민준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기운이 너무 안 좋아요. 할머니, 이 묘 때문에 자손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셋은 완벽한 호흡으로 연기했죠. 할머니는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이 녹음되고 있었어요. 천기는 계속 말했습니다. 할머니 빨리 이장해야 해요. 그리고 대규모 굿을 해야 합니다. 얼마나 드나요?
1억이면 완벽하게 해드릴 수 있어요. 제 묘지도 제가 좋은 곳으로 알아놨고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무당 선생님, 네?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 톤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불안하고 떨리는 목소리가 아니었죠.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청기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뭐가요? 제 조상묘는 여기가 아니거든요. 천기의 얼굴이 굳었어요. 네? 제 조상묘는 충청도 대전에 있어요. 선산이 거기거든요. 아, 그게 혹시 다른 조상님 묘가 우리 집안 모든 묘는 충청도에 있어요.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모두 선산에 계시죠. 청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조수들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할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왜 여기를 제 조상묘라고 하시나요? 그게 제가 착각이라고. 할머니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50년 만에 나오는 명동 귀신의 미소였죠. 50년 전에 나도 이렇게 했거든. 네? 가짜묘를 보여주면서 풍수가 안 좋다고 겁주고 돈을 뜯어내는 거. 청기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할머니는 한 걸음씩 다가갔어요. 사람의 불안을 이용하고 계속 추가 비용을 요구하고 절대 끝을 내지 않는 거. 할머니, 무슨 말씀을? 이미 한번 쓴 돈이 아까워서 계속 더 쓰게 만드는 거. 내가 50년 전에 쓰던 수법이었지. 할머니는 스마트폰을 꺼내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오늘 목표는 2천만 원이에요. 이번 달 목표는 1억. 3명만 더 하면 돼요. 순자 씨가 또 타겟 데려온대요. 청기와 조수들의 대화가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사기 계획을 의논하는 대화였죠. 청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어떻게? 일주일 동안 당신들을 관찰했어.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고, 녹음도 했지. 할머니는 스마트폰에서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강남 아파트 사진, 명품 쇼핑 동영상,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 마시는 장면. 청기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조수 강민준이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그 핸드폰 내놔요. 강민준이 할머니의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할머니는 재빨리 피했습니다. 75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빠른 움직임이었죠. 이미 늦었어. 모든 파일은 다른 컴퓨터에 복사해서 저장해 놨거든. 뭐? 그리고 할머니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 결정타를 날릴 시간이었어요. 1975년 서울에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명동 귀신이라고 들어봤어요? 청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명동 귀신. 그 전설의 이름을 모를 사기꾼은 없었죠. 1970년대 서울을 주름잡았던 전설. 7가지 변장술의 달인. 한 번도 잡히지 않았던 귀신 같은 사기꾼. 설마? 그 전설에? 맞아. 그게 바로 나야.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청기와 조수들은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저 눈빛은 진짜였어요. 할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쓰는 수법은 모두 내가 50년 전에 만든 거야. 초보적인 수준이지. 할머니, 당신은
사람들의 절망을 이용했어. 그리고 신을 사칭했어. 나도 한땐 그랬지. 하지만 적어도 난 불쌍하고 힘없는 어르신은 안 건드렸다네. 그때 저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청기는 깨달았습니다. 설마 경찰을? 30분 전에 신고했어. 위치 추적도 켜놨지. 묘지 입구로 경찰차 3대가 들어왔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죠. 청기는 도망치려 했어요. 하지만 산속 묘지였습니다. 도망갈 곳이 없었죠. 경찰차가 멈췄어요. 경찰관 5명이 내렸습니다. 그중 1명, 박 형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천기 씨, 당신을 사기죄로 체포합니다. 경찰들이 청기와 조수들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웠어요. 청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발. 청기는 울며 빌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냉정하게 내려다봤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의 절망을 이용했어. 가장 힘들 때 다가와서 희망을 팔았지. 그리고 그 희망으로 더 큰 절망을 줬어. 죄송합니다. 돈 다 돌려드릴게요. 나만 당한 게 아니야. 수십 명, 어쩌면 수백 명이 당했겠지. 박 형사가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증거 자료 주시겠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할머니는 USB를 건넸어요. 모든 증거가 담긴 USB였죠. 박 형사는 USB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완벽한 증거네요. 할머니는 전문가신 것 같아요. 옛날 일이에요. 경찰들은 청기 일당을 차에 태웠습니다. 청기는 울며 계속 빌었지만 소용없었어요. 경찰차가 떠나기 전 박 형사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사건 규모가 클 것 같아요. 다른 피해자들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될까요? 할머니가 제공하신 자료를 보니 3년간 피해자가 100명은 넘을 것 같아요. 100명. 네. 피해 금액은 적어도 30억 원은 될 겁니다. 30억 원. 엄청난 규모였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웃에 사는 김순자도 조사해 주세요. 공범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알겠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큰 사건을 해결하게 됐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경찰차가 떠나고 할머니는 혼자 묘지에 남았습니다. 아들 진수를 기다리는 동안 조용히 산을 내려다봤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사기꾼 역할을 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정의를 위해서였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젠 정말 끝이야. 2달 후 할머니는 경찰서를 찾아갔어요. 박 형사가 맞이했습니다. 할머니, 오셨어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소식이요? 전기 일당이 압수수색에서 현금 12억 원을 보관하고 있었어요. 12억이요? 네. 그리고 계좌 추적 결과 추가로 18억 원이 발견됐어요. 총 30억 원. 청기 일당이 3년간 모은 돈이었죠. 피해자가 총 127명이나 되더라고요. 할머니 말씀대로 이웃 김순자도 공범이었습니다. 역시 모든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됐어요. 할머니가 당하신 8천만 원도 전액 환수됩니다.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8천만 원. 평생 모은 돈을 돌려받게 된 거죠. 박 형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천기와 조수들은 각각 징역 7년을 구형받았어요. 김순자는 징역 3년이고요. 다행이네요. 할머니 덕분입니다.
증거가 완벽해서 재판도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이틀 후 할머니는 은행에서 8천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통장에 다시 돈이 들어왔어요. 할머니는 8천만 원 모두를 아들에게 줬습니다. 아들 최진수는 그 돈으로 급한 불을 껐습니다. 물론 5억 원 빚이 해결된 건 아니었죠. 하지만 최소한 더 이상 무당에게 속지는 않게 됐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할머니는 아들과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엄마, 어떻게 8천만 원을 다시 찾으셨어요? 진수야,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세상에 쉬운 길은 없어. 네, 엄마. 무당이 해결해준다는 말 믿지 말자. 역술가가 미래를 본다는 말도 믿지 말고 신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야. 엄마, 힘들어도 정직하게 살아야 해. 지름길은 없어.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사업을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해서 엄마가 무당 같은데 찾아가게 만들고. 괜찮아. 사람은 힘들면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이제부터는 정직하게 살자. 네, 엄마, 꼭 그렇게 할게요. 며칠 후 할머니는 혼자 마당에 앉아 하늘을 보고 있었어요. 날씨가 좋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죠. 할머니는 잠시 후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50년 전 수첩이었어요. 낡은 가죽 수첩. 할머니는 마당에 커다란 양동이를 갖다 놓고 성냥을 꺼내 수첩에 불을 붙였어요. 수첩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노란 불꽃이 페이지를 태웠죠. 7가지 변장술, 무당 사기 수법, 사기꾼을 속이는 법. 모든 것이 제가 됐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지켜봤어요. 수첩이 완전히 타서 재만 남았을 때 할머니는 재를 공중에 흩뿌렸습니다. 바람에 날아가는 재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이젠 정말 끝이야. 다시는 이 길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제가 바람에 날아갔습니다. 50년 전 명동 귀신의 모든 것이 사라진 거죠. 할머니는 하늘을 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화나게 하지 마. 특히 사기꾼들은. 최복수 할머니는 8천만 원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127명의 피해자들을 구했죠. 총 30억 원의 피해를 막았어요. 엉터리 무당 청기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수들도 각각 징역 5년씩. 이웃 김순자는 징역 3년을 받았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세상에 쉬운 길은 없다는 것. 무당이나 역술가가 미래를 바꿀 수 없다는 것과 신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할머니를 화나게 하지 말라는 것. 왜냐하면 할머니는 생각보다 훨씬 강하니까요. 이 복수가 통쾌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최복수 할머니의 통쾌한 복수가 계속됩니다. 알림 설정하셔서 놓치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여러분도 엉터리 무당이나 사기꾼들 조심하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복수 중. 다음에 또 만나요.